어쨌든 늘리기 힘들다. 우리는 긴 모델을 원하는데 늘리기 힘들다까지 얘기했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아까 이미 설명한 부분이에요.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제 내용, 아까 수식 같은 건 다 설명을 했고 내용도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는 넘어가고, 지금 또 하나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포지션 정보를 지금 여기다 더해줬어요. 그쵸? 버트도 그렇고 트랜스포머도 그렇고 여기다 집어넣어줬거든요. 근데 굳이 왜 꼭 여기? 라고 생각한 천재들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말고 여기에서 이제 QKV 계산하잖아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는 아까 Q를 이제 뭐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여기다가 요걸 더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여러 번 쌓았잖아요. 여기는 인풋 레이 한 번에만 딱 더해줬는데 요거는 여기는 막 24개 막 버트가 24개였으니까 근데 지금 뭐 GPT는 몇 레이어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여기에다가 다 똑같이 이렇게 더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제로 잘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인풋에다 더해지는 게 아니고 QKV를 계산할 때 포지션 인코딩이든 인베딩이든 더해줘가지고 했더니 얘가 더 학습도 잘 되고 잘 되더라, 성능이 좋더라 라는 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여기는 절대 위치예요. 절대 위치. 여기가 0번째면 0번째 포지션 인코딩이 들어가고 1번째면 1번째 포지션 인코딩이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이건 절대 위치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랑 와 하늘에서 눈이 내려 할 때 눈에 들어가는 포지션 인코딩이 절대값이라면 내가 세 번째 있는 거랑 네 번째 있는 거랑 뭔가 차이가 있겠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언어니까. 그래서 릴레이티브 포지션 인코딩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이라 어떻게 하든 좀 이해를 좀 하면 좋겠는데, 자, 하늘에서 눈이 요렇게 돼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포지션 인베딩만 생각을 하고 하면 워드 인베딩 말고 내가 지금 눈을 보는데 얘의 포지션 인베딩이 마이너스 1이면 좋지 않을까?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1이고 2고 3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려를 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1 요렇게.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에 상대적 위치의 포지션 인베딩을 가하면 아까 와가 앞에 붙었을 때는 상관없겠죠. 그쵸? 내가 눈이라는 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쵸? 그리고 위치도 다 달라요. 그쵸? 네, 이쪽으로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니까 겹치는 거 없겠죠? 순서도 분명히 하면서도 한 칸 옆으로 탁 밀렸을 때 영향을 거의 안 받겠죠. 이제 그 개념을 지금 여기 수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까 그 어텐션, 그러니까 QKV 계산할 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텐션은 요렇게 계산됐죠? 그쵸? 예? 그냥, 그쵸? 근데 요거 계산할 때는 뭐뭐 들어갔나요? 워드 인베딩하고 포지션 인베딩 들어갔죠?
여기에 이제 뭐 위치를 나타내는 첨자 같은 게 있을 거겠죠. K도 당연히 워드 임베딩하고 포지션 임베딩이 여기는 위치를 나타내는 첨자입니다.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텀, 어텐션 계산할 때 필요한 요 텀을 계산하는데, 요 항의 값이, 요 항의 값이, 저거예요, 저거 값이, 어떻게 그렇게 계산하는지는 몰라요, 지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는데, 어떤 함수가 있어서, 이 함수의 인풋 값은 쿼리의 워드 임베딩 값, 그 다음에 K의 워드 임베딩 값, 하고 m-n, 그러니까 상대 위치, 쿼리하고 벡터의 상대 위치만의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인 겁니다. 이런 G를 찾을 수 있을까? 요겁니다. 이런 G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이런 G를 상상해냅니다. 이렇게 하면 그 G의 성질이 만족해요. 요 함수를 이해하면 진짜 그냥 재밌어요. 재밌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성님을 위해서 요 밑에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복소수는 배웠죠? 네. 복소수는 배웠죠? 네. 여기 i고 여긴 실수고, 네. 그래서 여기면은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이 복소수 c는 x 플러스 iy. 요거. 네. 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이 켤레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복소수가 있으면 이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예. 그거는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으면 돼요. 예.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결과가 아니고 그냥 켤레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복소 평면에서 이거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이상하죠? 지수에 i가 들어가는 게. 요거는 좀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 지수 함수를 이제 미분해서 테일러 전개를 쫙 하면 어떻게 쫙 나오는데, 이거는 뭐 증명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거가 이거더라. 예. 예. 이상하지만, 요거는 테일러 전개를 해보면, 이거 테일러 전개한 거랑 요거 테일러 전개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다. 라고 된 거고, 이거렇게 표현하면은 되게 편한 게 뭐냐면, 세타 1 곱하기 세타 2 요렇게 되면 이게 지수 함수의 곱셈이랑 똑같거든요? 더하기로 되죠. 그쵸? 근데 요거를 쫙 전개를 해보면 세타 1 i 사인 세타 2 더하기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i 사인, 곱하기지. 곱하기 세타 2 여기 1, 요게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더하기 i 사인 세타 1 더하기 세타 2 해가지고, 막 고등학교 때 사인의 합성 공식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다 바로 나옵니다. 바로. 실수분은 실수분랑 같아야 되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 빼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막 바로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하면은 되게 이렇게 주기 함수를 다루기가 되게 편해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거를 만났다 라고 하면 그냥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더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냥 얘는 주기 함수입니다. 주기 함수. 그냥 주기 함수예요. 자, 근데 이게 이해하면 진짜 재밌는 게, 그래서 QM을 뭐 어떤 거에다가, 이게 나온 어떤 거에다가
exponential i 세타 m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왜 신기하냐면 이거 절대값이에요, 상대값이에요? 네, 이거 절대값입니다. 우리는 계산 넣을 때 상대값을 계산에 넣으려면 상대값 어떤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다 뽑아다가 이렇게 막 넣어줘야 되거든요. 매 라운드마다. 근데 그렇게 하긴 너무 복잡하잖아요. 넣을 때는 절대값을 넣어주는 게 편해요. 요거 잘 보면 절대값이에요. 키 벡터도 뭔가가 있는데 이거 상대값이에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이요? 네,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을 넣었어요. 근데 이걸 곱해볼까요?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지? 자, 이거는 이제 그냥 받아들이세요. 증명을 여기서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게 벡터잖아요. 벡터잖아요. 그리고 벡터고 이런 주기 함수잖아요. 얘를 트랜스포즈 하면, 그러니까 세로로 있는 걸 옆으로 확 돌리면 무슨 효과가 나냐면 여기에다가 켤레복소수 취한 효과가 나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건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요것도 일단 어떤 벡터든 매트릭스든 길 거예요. 벡터일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 트랜스포스를 취하면 순서도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켤레 취하면 켤레를 어떻게 취한다 그랬죠? i 대신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i, 이건 받아들이시면 돼요. 세타 곱하기 m이 돼요. 바뀌었으니까 요게 나오겠죠. 요거에 트랜스포스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k, 여기 m이죠. n은 이건 그대로 쓰면 되죠. 요거 곱하기 이렇게 돼요. 그쵸?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요거는 스칼라잖아요. 스칼라는 모으면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이거의 트랜스포즈에다가 요거 지금 계속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뭐 이따만한 q라고 쓰자고요. 여기는 이따만한 k라고 쓰고 되고, 여기를 합쳐볼까요? 여기면 곱하기 이렇게 되죠. 요건 정리 가능하죠. 마이너스 i 세타에 m 마이너스 n 곱했더니 상대값이 떨어져요. 안 놀라웠나요? 이거 보고 진짜 와, 이 사람들 천재다 생각했는데. 그러면은 저게 좀 이 i 곱하는 게 보통 이제 어떤 도형이 있으면 그걸 회전시킬 때 저렇게 많이 곱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쟤네 어떻게 보면 저거는 두 벡터를 회전시킨 다음에 곱한다고 생각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 설명이 그 논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풀이해서 쓰면 회전 벡터 나와요. 2차원 평면에서 회전 벡터가 나와요. 회전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됩니다. 좌표 평면에다가 그려주시면 약간 도형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임베딩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어텐션 계산할 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매직은 뭐냐면 절대값을 넣어줬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 두 개를 곱한 거잖아요. 곱했더니 상대값이 나오더라. 요게 놀라운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매트릭스 저렇게 써도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이거 보면은 회전이다.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이 행렬로 쓰면 저렇게 써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거 저렇게 막 하는 거는 아마 대학부 공업수학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저거는 지금 항이 이게 4개 갖고 쓴 거잖아요. 저거는 2차원 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3차원 상에 가면 이게 3x3이 돼야 돼요. 근데 저기는 이제 2차원 상에서만 이렇게 한 거니까. 근데 아까 우리 어텐션 계산할 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2차원이 아니잖아요. 요게 2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게 2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거든요. 이게 뭐 1000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2차원 회전 변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냥 요거를 요런 식으로 그냥 늘려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1000차원이라 그러면 이쪽이 1000, 이쪽이 1000인 회전 매트릭스를 생각을 하는데 2x2씩 대각선으로 요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천차원짜리 쿼리 벡터 혹은 키 벡터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다가 지금 뭔가를 곱했어요. 뭔가를 곱했는데 앞에 두 개는 한 칸 옆으로 갈 때 요만큼 움직이고 요 밑에 두 개는 이거보다 조금 덜 움직이고 그 밑에 걸 한 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덜 움직이고 이렇게 되게 지금 매트릭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똑같죠? 수식 보면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어서 요거는 고주파 영역입니다. 여기는 저주파 영역이에요. 아, 헷갈리시 말아야 되는 거. 이거 어텐션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점은 어텐션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어텐션 계산할 때 고주파 영역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고찰해 보자고요. 밑에 거 일단 싹 무시하고 앞에 두 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텐션 계산할 때 요거 계산한다 그랬죠. 요 값을 계산한다 그랬죠. 나누는 거는 다 합쳐서 똑같은 수로 나누는 거니까 상관없고 요거 두 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이게 지지고 볶고 해도 요 두 개의 차이는 결국에는 요 값에 비례를 할 거예요. 근데 요 값에 리얼 값만 취했으니까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요거는 요거예요. 이건 정의예요, 정의. 예, 실수부. 예, 요겁니다. 자, 요게 0이면 값은 요게 0이면 n-n이 0이면 1 코사인 0 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까우면 확 튀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 어텐션이라고 그랬어요. 어텐션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가까운 거를 많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위쪽은. 뭔 말인지 알겠죠? 두 칸 떨어져 볼까요? 두 칸 떨어진 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보는 거고 한 칸 떨어진 놈은 이렇게 되고 두 칸 떨어진 놈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얘는 주기가 엄청 요렇게 될 거예요. 짧은 주기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뭐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하기 뭐 2파이 넣고 계산해 보면은 정확하게 알겠지만 똑같은 값이 자주 돌아오죠. 짧은 주기니까. 그쵸? 똑같은 값이 자주 돌아온다는 말은 얘는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거랑 조금만 떨어져 있는 놈이랑은 구별을 못 해요. 얘는. 그 말은 아주 가까운 것들끼리만 잘 구별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구별이 되는데 얘하고 얘는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구별이 안 돼요. 얘는. 첫 항은. 뒤로 갈수록 장주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요렇게 움직이겠죠. 그쵸? 얘는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이 짧은 구간에서만 보면 얘는 변화가 거의 없어요. 짧은 구간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얘는 바로 옆에 있는 거랑은 별 차이를 못 느껴.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만 차이를 느껴요. 그거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냥. 이게 짧은 고주파, 그러니까 짧은 주기. 이쪽이 저주파, 긴 주기.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이 개념이 이제 로프예요. 로터리 포지션 인베딩.
네, 요게 로프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수학자님께서 나왔으면 이제 다시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나왔던 거 AP 입솔루트로 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고 싶었던 건 맞는데 이거를 그냥 더해주는 방식으로 처음에만 넣어주고 더해주다 보니까 그냥 뭐 그런 순서 정보가 좀 잘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거 일단 다시 하고 싶은 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이제 문장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페이지가 있으면은 첫 번째에 있는 글자랑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글자랑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관계성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고 같은 문장 안에 비슷한 근처에 있는 단어들이 관계성이 높을 거니까 그걸 모델링을 하고 싶은 거죠.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렇게 했더니 돌았더니 잘 되더라니까 사실 해석은 나중에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 로프의 수식은 그거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어텐션 계산할 때 앞쪽은 가까운 것들의 관계를 잘 확인해라. 그러니까 주기가 이렇다라는 거는 사실 뭔 얘기냐면 이 쿼리 벡터에서 이 쿼리 벡터를 계산하는 이 결국 어떤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요걸 계산을 할 적에 가까이 있는 두 워드 임베딩의 관계를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앞쪽에서는. 뒤쪽에서는 멀리 있는 걸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 분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가까운 것만 보게 한 거나 멀리 있는 것만 보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어텐션 계산할 때 어떤 거는 너는 가까운 거에 집중해, 어떤 건 너는 멀리 있는 걸 집중해 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있는 부분, 그림으로 보면 두 개가 초반에 있는 근처에 있는 문장들 간의 순서 관계를 얘기를 하고 나중에 있는 게 아까 말했던 문장 뭐 페이지의 첫 번째랑 끝에 있는 글자들의 좀 길다란 순서 관계를 뭐 정보를 갖고 있는 묘사하는 그런 거죠. 이게 로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중반은 넘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도대체 컨텍스트 윈도우를 늘리는 얘기는 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늘릴까를 얘기를 합니다. 뭐 고주파 영역 얘기는 아까 지금 여기서 했고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얘기했고요. 네. 뭐 이것까지도 얘기한 거고요. 자. 그냥 세상에 천재가들이 많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지? 그러면서 감탄하면서 쭉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논문을 봤어요. 저 같으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막 논문도 내고 세상에 천재가 너무 많아. 네. 자, 아까 그 앱솔루트 포지션 임베딩 얘기를 할 때도 이게 학습되는 게 아니라 계산되는 거니까 강제로 주입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들 수 있다 했잖아요. 요것도 계산되는 값이잖아요. 요것도 그냥 강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는데 넣는 방식을 이제 두 가지를 따로 했어요. 이제 익스플레이션인가?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외삽과 인터폴레이션 뭐지? 내삽은 아니고 뭔데? 하나는 영어 단어만 생각나고 하나는 한국어 단어만 생각. 네. 합쳐서 저는 1.5 언어도 아니고 1.0 언어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익스플레이션은 이 외삽인 겁니다. 내가 지금 EK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EK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지션 인코딩이죠. 계산되는 것이니까. 포지션 인코딩 값은 학습된 거는 0에서 EK-1까지를 모델이 받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학습을 했으니까 모델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 가장 짧은 주기든 가장 긴 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가장 긴 주기가 있어서
아까 만이면은 64K, 63K 정도로 봤어야 된다고 했죠. 어쨌든 뭐 대충 뭐 그런 값이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얘가 뭐 적어도 한 주기 이상을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내가 4K로 늘리고 싶으면 요거를 그냥 똑같이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해봤더니 잘 안 됩니다. 잘 안 됐어요. 네. 뭐 잘 안 돼서 이제 망한 건 아니고, 잠깐만. 그러면 얘를 옆으로 길게 잡아 늘려뜨리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지? 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0에서 4K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지금 한 번, 두 번 출력했죠? 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게. 이렇게 가게 만들면 어떻게 되지? 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잘 됩니다. 이게 포지셔널 인터폴레이션인데 요거를 요렇게 길게 잡아 늘어뜨렸는데 왜 인터폴레이션이냐? 라는 거는 아까 그 식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세타 i가, 그러니까 여기서 i는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그러니까 계속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건 쿼리 벡터예요. 쿼리하고 키 벡터예요. 이제 여기 인덱스가 i예요. 여기가 만에 되겠지? 마이너스 2 i-i의 d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요 값을 로프 세타라고 합니다. 네. 요 값을 로프 세타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주기를 2배로 늘리는 방법은 요거 분의 1이거든요. 네. 요걸 그냥 2배로 늘리면 돼요. 네. 그래서 로프 세타를 2배로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요렇게 늘어나요. 네. 그러면 이게 여전히 인터폴레이션이랑 이게 무슨 관계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0에서 2K면 예를 들면 여기가 100이라고 해보죠. 여기가 200이라고 생각해보죠. 주기가 2배로 늘어났어요, 지금. 주기가 2배로 늘어나서 여기가 요거 값을 갖고 여기가 여기 됐죠. 근데 100, 200을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는 주기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엔 같은 값을 갖는 놈이 200, 400이 될 거예요. 그쵸? 이거를 이쪽으로 해보면 요게 200이고 요게 400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바로 원래는 요런 간격으로 점이 찍혀 있던 상황이 중간에 점이 하나씩 더 찍히는 겁니다. 요건 이해가죠? 그러니까 인터폴레이션이에요. 중간에 하나씩 더, 점을 하나 더 찍은 거예요, 중간에. 강제로. 그러니까는 요렇게 늘렸다고 봐도 되고 중간에 사이사이 하나 점 찍어가지고 요렇게 압축시켰다고 봐도 돼요. 뭐가 이해하기 편한지는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해봤더니 잘 돼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요렇게 해놓고 나중에 좀 긴 컨텍스트로 다시 한번 학습을 좀 돌려가지고 힐링한다고 그러죠. 좀 잘 안 되는 것들을 좀 맞추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긴 한데 뭐 어느 정도 잘 되더라 라는 게 결과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래서 포지셔널 인터폴레이션이 잘 됐는데 이 얀도 사실 거의 1년이 넘었어요. 상민님 동영상이 2023년에 찍은 거니까. 네. 그래서 얀이라는 게 나왔어요. 양키 센스. 얀이 뭔지는 아시죠? 실뭉치. 로프니까
더 나은 거 만들었다고 실뭉치라 그런 거예요. 양키 센스죠. 버트는 뭔지 알죠? 네. 걔 저기 그 머리 삐죽삐죽하네. 버트랑 바트. 예, 예. 막 하여튼 이 양키들이 이게 네이밍을 참 재미나게 잘 지어. 보면은 익스텐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애들 갖다 붙이잖아. 노린 겁니다. 네. 어쨌든 얀이라는 놈은 이 인터폴레이션을 조금 잘해보자 라는 개념이고, 요걸 쫙 늘릴 때 그냥 똑같이 늘리는 것보다는 고주파 영역은 그대로 쓰고 저주파 영역만 늘리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을 나눠서 고주파 영역에서는 이거 늘리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저주파 구간은 있는 양껏 늘리고 중간 구간은 적당히 늘리고,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인터폴레이션을 그렇게 했더니 더 잘 되더라. 여기서 말하는 고주파 영역이라는 게 되게 단기적인 그거고 저주파 영역이라는 게 장기적인 관계였던 거죠. 네, 그렇게 더 잘 되더라 라는 게 얀이라는 논문에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 늘리는 거 최종적으로 나왔죠. 근데 왜 늘려야 되지? 왜 늘려야 되지? 처음부터 하면 안 되나?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처음부터 그런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PDF 한 페이지가 1.5K에서 2K 정도 토큰이란 말이죠. 소설책 한 권이 100K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100K 모델로 하려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소설책 한 권에 질문 하나 넣어놓고 혹은 소설책 한 권을 생성하라 그래야 돼. 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 인터넷에 어떤 의미 있는 단위로 이렇게 잘라진 거는 웹페이지 한두 페이지일 거 아니에요? 그거 기껏해야 10K, 20K일 거예요. 길어봐야 20K일 거예요. 근데 20K 되는 어떤 웹페이지도 별로 없을걸? 그러니까 소설책 분량이 되는 어떤 한 가지 주제로 얘기하는 그런 게 얼마나 되겠어요? 별로 많지 않겠죠. 그쵸? 네. 그럼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긴 것들은. 길면 길수록.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델들, 요새 뭐 Q1이나 뭐 이런 것들도 라마 3.3 뭐 그런 것들 보면 128K잖아요. 그런 데이터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만들 수는 없어요. 데이터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이번에 Q1도 1메가짜리 모델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1메가로 학습을 시킨다고. 1메가는 거의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 여기 소설책 한 권이 100K니까 저기 하면 소설책 10권짜리잖아요. 백과사전은 좀 안 되겠네. 10권짜리 대하소설로 해야 돼. 그래서 긴 모델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 작은 모델, 4K, 2K짜리 모델을 만든 다음에 얘를 이런 방식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늘려놓은 채로 하면은 좀 성능이 떨어질 테니까 긴 데이터, 소량의 데이터로 힐링을 좀 해주는 식으로 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네. 요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게 재밌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했는데 난이도 조절을 완전히 폭망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재밌지 않아요? 유익했습니다. 유익한 건 모르겠고 재밌지 않아요? 재밌다고 막 우기는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남들도 같이 재미져 보자 라고 했는데 폭망을 해서 죄송을 하고 이상입니다. 네.